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름을 보면은 수산 분야에 대한 유통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실상을 확인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아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면서 유통공사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주요 사업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고, 수산물 관련해서는 해수부 위탁 사업 하나, 해외 수출 지원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의 수산 관련 부서는 수산과 임산 수출 함께 하고 있는 수출 사업처의 수산, 임산, 수출부 한 곳만 존재하거든요. 사장 유통공사의 17년도 예산이 1조 9,300억 가량 됩니다. 이 중 수산 분야 유일 사업,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사업 예산 53억 원입니다. 자체 사업도 아닌 해수부 위탁 사업 한 건입니다. 자체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니라 농식품유통공사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 수산물 사업이 굳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수산 수출과 관련해서 수협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업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공사는 사실은 이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산 관련 사업이 유통공사 위험을 받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과거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농식품부만 인정받아 사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으면 상대국으로부터 관세 감축이나 수출 물류비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수산 분야는 이런 지원이 굉장히 어렵죠. 즉 수산 분야의 수출이 더욱 어려진 것인데, 공사는 수산물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수산식품 분야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실에서 또 다른 이유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라 해수부에 일을 더 달라고 못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공사 실무진도 이 사업을 공사하는 이유를 수출 노하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유통공사는 수산물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공사 자체 사업이 한 건도 없다 보니 수산 분야 담당 부서마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통공사에서 수산 분야를 분리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해수부, 수협을 비롯한 각종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이를테면 공공기관 관련 저희 공사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께도 같은 취지로, 사장님, 농어촌공사 사장님, 질의를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의 18년도 어촌 수산 분야 사업 비율이 2.4%입니다.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 4조 2,392억 원 중 1,02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현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14년에 0.8%, 15년에 0.9%, 16년에 1%, 17년, 18년에는 2.4%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4년 319억에서 17년에나 1,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원인이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과 어촌 개발 사업 정대에 따른 것입니다. 사장님, 농어촌 공사인데 어촌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간 우리 이제 공사가 이 농촌 중심으로 오다가 2008년도에 어촌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건데, 앞으로 우리 공사가 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특히 어촌의 어려운 수산 분야 사업도 좀 더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정액 사업을 보면 일반 어촌보다는 또 내륙 관련 분야 사업이 굉장히 정대됩니다. 유유 저수지 지원화 사업이라든지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어도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간척지 업적 활용 연구와 같은 사업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해양 어촌 사업이 아니거든요. 18년 기준으로 농어촌 공사의 해양 어촌 사업만 따져보면 연안 정비 사업 15억,
어촌 특화 발전 사업 22억,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597억 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쭉 해보셨습니까? 네. 예. 10년도에는 18이던 어가 인구가 17년도에 12만입니다.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촌에 이름을 달고 있는 공사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어촌 지역에 대한 공사 입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수부 산하에 어촌 의왕관리공단도 출범을 했는데 어촌 사업을 분리해 해수부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해수부에 있던 것 중에 네. 농민, 어민 다 같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그 작은 항구 그런 쪽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 농촌 쪽에서 거길 보살피자 그런 취지로 농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홍문표 사항 때 네, 저도 그때 여기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의 그 본류가 이 농사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소홀히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념을 하고 많이 챙겨보도록 특히 그 어촌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 공사 또 농수산 유통공사 두 사장님께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살펴주고 지원해주면 그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이 증대됩니다. 생활 환경이 좋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안 하면 중공공기관이라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사는 수산업 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지원 방안, 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그 이름만 쓰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로 어촌 소멸이 코앞입니다. 기관의 의지와 비전도 없이 시간을 허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공사 사장님께 조직 논리가 아닌 12만 업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어촌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 사장님께 농지연금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농지연금 제도 지금 시행 중이죠? 네. 예.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촌 공사가 진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가입자 수, 예산 모두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 반응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들이 조금 그래서 약간 해지는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또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매우 컸거든요. 네.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지율이 40%가 넘었고 전라북도 해지율도 40% 가까웠습니다. 제주도가 54%인 반면 경기도 해지율은 20%도 안 돼요. 지역별 편차가 큰 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제도인데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추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들은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가입자 중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 수령한 사람은 70%가 넘었고요. 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 가입자들이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인데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그 연금 수령자들의 그 생활에 보탬은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식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내가 불효하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부모한테 용돈 안 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 재산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노는 자기한테 이제 상속될 거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시지가를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예. 경남과 경북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전북이나 전남도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농지연금이나 농지를 매각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본 의원은 제도의 강하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고가 행진이 지속된다면 이 사업의 정책적 효과는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땅뿐인 근로 능력이 미약한 고령 농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동산 투기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정말 높여야 하는데요.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건절에 큰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사장님, 연금 이탈률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농지 매각보다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금 이탈률을 줄일 방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준호 의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만희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천 청도 지역 출신이십니다.